네, 지역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지자체들이 새해 들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등 바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시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시정 얘기 나눠오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연말 한국갤럽 시도지사 평가에서 울산광역시가 1위를 했습니다. 5년 연속 1위인데 이 비결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려운 만큼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거나 또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소통 행정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울산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울산이 작년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1위를 계속했습니다. 늘 1등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작년 알다시피 굉장히 경제가 나빠졌고 특히 조선업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작년 11월 무렵에는 그게 1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연초가 되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동안 어려웠지만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해드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불씨로 이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울산시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 최근 일단 조선업의 위기와 또 세계 경제 침체로 울산도 상당히 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국내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울산의 경우에도 조선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울산이 광역시가 된 게 금년이 20년이 됩니다. 이제 성년이 되는데 그동안 이 광역시가 된 이후로 18년 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연 한 10,000명씩 성장해 왔습니다.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러더니 재작년 2015년도 11월 달에 120만 명을 딱 정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한 4,00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잃고 떠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 실업률도 그 작년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렇게 보면 재작년보다 한 1.3%포인트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전체로 보면 그만큼 조선이 많이 어렵다 하는 것 영향이 직접 있긴 한데요. 그 큰 산업을 보면 조선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조금 불투명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럭저럭 좀 잘 버텨내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조선업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기대가 많이 섞인 전망입니다만은 금년은 작년보다는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장님께서는 이 위기에 울산 경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산업을 ICT나 BT 같은 것을 접목시켜서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완전히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AI, 인공지능이라는 AI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기존 이 3대 주력 산업들,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 이 세 가지 주력 산업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가되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ICT를 접목시키고 BT를 접목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스마트카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배의 경우에도 스마트쉽을 만들고 에코쉽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존 산업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만 갖고는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오메디칼 산업, 게놈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유전체, 인간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웰에이징 시대에 대비한다는
그런 형태의 그 바이오 메디칼 산업도 저희들이 이제 벌써 시작을 했고요. 또 그외 3D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존 산업들을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것도 이미 상당 부분 투자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수소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또 시장님께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게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2017 CES를 또 참관하신 게 아닐까 싶고. 또 실리콘밸리와 미래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방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아마 뭐 참관하면서 느낀 점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연초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하고 또 CES, 미국에서 열린 CES에 꼭 참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녀왔었는데요. 예. 갔다가 온 느낌은 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멀지 않은 미래,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사이에 그 혁명적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시중에 벌써 나온다는 겁니다. 그쪽 예.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인공지능 AI라는 분야도 우리는 너무나 생소하고 지금 뭐 황무지 상태인데 벌써 선진국은 많이 앞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한편 시장님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출신이신데요. 오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 잘 아는 분이거나 절친한 사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 뭐 이 첫 단계, 첫 발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결과가 마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지금부터 보다 정책도 쇄신해 나가고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좀 복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진보적인 형태의 그런 그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이다. 그런 쇄신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얼마 전에 났던 보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그 얼마 전 시장님께서 언론에서 잠룡으로 오르내리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솔직한 심정 어떠십니까? 사실 뭐 저도 정치한 지 이제 10여 년 지났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울산이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어서 울산 시장으로서는 우선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과업이 이 울산 경제를 잘 버텨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게 주어진 책무여서 예. 지금 거기에 사실은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한 고민도 같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지자체장을 맡아 있으면서 예. 대권 행보를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실제로 또 이 지자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고요. 어떻든 지금 그 대권 행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지금 표퓰리즘이라 그러긴 하는데 예. 표를 너무 그 구걸하는 형태가 되어서 뭐 안보를 표로 뭐 바꾸려 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곤란하다. 그리고 막 퍼주기 식으로 결국은 지금 막 퍼주기 하면 후세로부터 다 그 후세에게 짐을 주고 이게 후세의 그 재산을 잘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 짐 떠넘겨버리고 지금 선심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형태의 도둑질하는 형태의 그런 표퓰리즘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거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려면 뭐 이 좀 제대로 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입법부에서도 한 10년 있었고 예. 또 사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행정 경험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그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 스스로를 좀 더 단련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었고 또 울산 방문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손님 맞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예, 광역시가 된 지 금년 20년 되어서 저희들이 울산 방문의 해로 설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손님을 맞으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금년 방문객이 400만 명인데요.
울산이 사실 그동안 알려져 있긴 산업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산업도시라는 개념이 마치 공해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에 오시는 분들이 2번 오신다 그러는데 울산을 발령받아 오시는 분들이 그 삭막한 공해도시에 가서 어떻게 살지라고 해서 울었다가 사시다가 이제 다시 발령이 나서 떠나실 때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예. 왜 살기 떠나야 좋은 되지 곳이다. 이렇게 운다가는 저희들이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예. 산업도시면서 동시에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거기에 뭐 10만 마리씩 되는 떼가마기 떼가 매년 방문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철새 관광지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 영남 알프스와 같은 그런 산악 자원들, 간절곶이나 대왕암 같은 멋진 동해의 그런 해안 절경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홍보하고 또 방구대 안각화라든지 이런 역사 문화 자원들도 저희들이 잘 홍보해서 예. 금년에 꼭 우리 울산 오시는 분들이 울산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울산하면 사실 산업도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관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관광 산업의 방향은 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 사실은 보통 관광 산업 그룹이 자연 관광, 뭐 역사 관광, 문화 관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울산은 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우 밀집된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게 1급수 강물을 유지하고 있고 대기 환경도 아주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멋진 산악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산업도시에서 이렇게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가 이게 아주 독특한 측면들이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산업관광도 하시면서 대단한 산업단지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도 환경도 이 공기도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이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예. 이 성공 스토리가 됩니다. 전 세계적 경쟁력이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데 근래 와서 이제 뭐 이 아시아 권역에서 꽤 많이 오십니다. 팀별로 오시는데 좀 더 이제 홍보를 많이 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국부도 많이 창출할 네. 것이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신데요. 이 시간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시정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